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판매 촉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3 재구매 금융 지원 오너였던 분들이면은 지금 없더라도 예전에 보유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 모델3를 새로 사시겠다. 네, 하이랜드, RWD나 롱레인지를 사실 경우에는 250만원의 제휴 할부 금융 협력사 특별 혜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0만원의 상당이라고 하니까 250만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여기 보면은 뭐 할부 금융 협력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딱 봐도 할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자 같은 거를 뭐 대신 좀 내준다거나 아니면 좀 깎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250에 정도 달하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보다 덜 팔려서 네, 생각보다. 네, 물론 국내 전기차들에 비해서 테슬라는 분명히 잘 팔리는 게 맞아요. 실제로도 3월, 4월 판매량 보면은 모델 Y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특히 이제 하이랜드도 그 짧은 기간에 판 게 상당히 뭐 1000대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상위권이었죠. 1등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많이 팔리게 있는데, 다만 이게 매달 그렇게 팔 수 있는 차냐면은 예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차기는 한데, 이거를 매달 1500몇 대씩 2000대씩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모두 다 팔 수 있을까 하면은 좀 갸우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거를 배로 들고 와가지고 특정 달에 그리고 특정 분기에 이렇게 폭탄 드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면은 판매량이 그때만 나오니까 모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달에는 가장 잘 팔리는 차 이렇게 등극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뭐 다른 차처럼 매달 그냥 꾸준히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게 쉽진 않겠죠. 모델3 같은 경우는 이 들여온 물량 자체가 판매량에 비해서는 좀 많다 보니까 요새 이제 모델3 하이랜드를 그냥 구매하게 되면은 비편이 없어지는 바로 그 상태로 바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뭐 19인치라든지 좀 특정한 옵션이 아니면은 지금 모델3를 사서 구매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프로모션이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재고 처리를 좀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뭐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예전부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평택항에 차가 남아있는 꼴을 못 봐요, 테슬라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밀어내려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뭐 그런 사례들 많았죠. 모델 Y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이런 파격적인 할인을 주는 이유는 항상 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할인이 정말 혜택이 좋은 게 아니었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모델3 뭐 특별하게 뭐 가격을 인하하거나 이런 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걸 감히 예측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그냥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좀 그랬다. 항상 테슬라는 그래왔다. 그리고 평택항에 차가 남아있는 꼴을 못 보는 게 바로 테슬라 꼴이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또 차도 잘 나왔고 상품성도 좋아졌고 성능도 나쁘지도 않고,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차기도 하니까 좀 혹하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다른 나라의 혜택에 비해서 우리나라 혜택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여드린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이거는 뭐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기 돌린 거. 영어로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좀 약간 좀 내용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독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로금리. 제로금리를 여기서 보나?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요, 모델 Y AWD 모델, 듀얼 모터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부 금리가 0%입니다. 0%. 무이자야, 무이자, 그냥. 이러면은 다 할부로 사지. 이거 일시불로 살려던 사람도 다 할부로 사겠네요. 이런 정도로 큰 파격적인 금융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RWD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RWD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2%의 금리. 모델 Y RWD, 롱레인지 RWD 모델이죠. 이 경우에는 48개월 2% 정도의 그런 저리로 차를 할부를 할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2% 정도면은 할부가 확실히 이득이죠. 요새 금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모션 혜택이고, 유럽만 그러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0.99%의 60개월 기준으로 이런 정말 좋은 혜택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1%면은 무조건 할부를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250만원, 그것도 재구매 혜택 기준을 하는 거니까 혜택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테슬라 사려는 오너분들 이 정도 다 알아보잖아요. 아닌가? 다만 우리나라가 좀 혜택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혜택이 좀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야, 미국의 모델 3 퍼포먼스 가격을 인상했어. 근데 인상한 대신 인테리어, 화이트 인테리어 가격을 안 받네? 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128만원이야 받네, 이 화이트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나라만 또 호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퍼포먼스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참고로 모델 3 퍼포먼스가 제가 처음에 출시된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가격이. 1000불씩 오르고 또 1000불씩 오르고, 또 이게 또 오른 가격인데, 다만 이번에 가격이 오르면서 인테리어 선택에 따른 이런 비용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이거면 무조건 여기에 청바지 때문에 화이트가 불편한 분들도 왠지 화이트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이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옵션을 가져왔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미국의 사정에 좀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공교하게 55,000불에 $10 부족한 그런 54,990불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죠. 네, 참고로 이 모델 3 중에서는 퍼포먼스만이 이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받아요. 이 롱레인지랑 RWD는 이거 눌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RWD는 약 5,000불, 모델 3 롱레인지도 5,000불 정도죠. 근데 모델 3 퍼포먼스는 풀로 받죠. 다 받습니다. 7,500불 풀로 받아요. 왜냐면은 모델 3에 들어간 이 배터리가, 파라솔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 이 배터리 제한도 있지만 가격 제한도 있습니다. 모델 3 정도의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는 55,000불 아래여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54,990불까지 왔죠. 근데 여기다 화이트 인테리어를 만약에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55,000불 넘어가죠. 그러면은 보조금이 확 깎이게 됩니다. 그냥 전량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에 이게 한 2,00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2,000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7,500불 더하기 2,000불에서 9,500불이 그냥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이 옵션 때문에, 야, 우리나라는 보조금 받을 때 깡통 기준으로 하잖아.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예, 옵션가로 받아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렇다고 화이트 인테리어를 더 받으면은 사실상 화이트 인테리어는 그냥 사지 말라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냥 선수없다 하고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인테리어 돈 받냐요? 우리나라 호구 아닙니까? 네, 분명 호구인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있지. 근데 이런 미국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퍼포먼스도 인도식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고, 이미 여의도 같은 곳에서는 지금 퍼포먼스가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보시고 계세요. 간지가 남다릅니다. 아무튼 모델 3 퍼포먼스, 그리고 롱레인지, RWD, 특히 RWD도 확실히 전비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상품성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어떤가? 분명히 이 모델 3 기존 차하고 하이랜드는 그냥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의 정말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똑같은 모델 3란 이름을 달고 있고, 이 모델 3 하이랜드로 가면서 대폭 개선된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아마도 이 승차감이 아닐까 싶어요.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랜드가 분명 전비가 좋아진 거 맞지만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승차감인데, 또 승차감을 가지고 제가 뭐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뭐 코니 서스펜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하이랜드에 들어간 댐퍼, 스프링 그 어셈블리로 나와 있는 그걸 아예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장착한 분들, 이런 분들 후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후기들 들어보면은 와,
거의 하이엔드의 80% 이상의 육박한 그런 수준의 승차감을 좀 보여준다. 대폭 개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모델 3 하이랜드로 왔을 때 이 승차감의 대폭적인 개선 효과는 결국에는 이쪽에 앞뒤에 댐퍼와 스프링에 따른 차이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게 거의 뭐 정론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안쪽에 뭐 부싱이라든지 뭐 암 이런 것들도 다 소재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일반인이 보더라도 딱 봐도 그냥 쇼바 하나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 승차감은. 그 하이랜드의 쇼바 자체를 기존 차에 이식했을 때 호환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네, 문제가 지금 전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와이프한테 좀 허락을 이미 좀 받아놔가지고 좀 이제 좀 공수할 수 있는 루트가 나오면은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갈아가지고 생면연자의 꿈을 좀 꾸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가치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차 종을 바꿔서 모델 Y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확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모델 S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타사 차량으로 좀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답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가치가 있을까. 이게 기존의 차 중고가가 좀 비싸게 유지가 되면은 충분히 넘어갈 만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의 모델 3 중고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넘어가려면 사실상 같은 등급으로 넘어가려면 거의 뭐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들여야 되는데 2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2천만 원이면은 일단은 중국에서 그 부품이 풀리면은 그걸 가져와가지고 공인비 내고 이렇게 하면은 한 130, 140 정도면은 서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니 말고 그냥 순정 서스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면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할 거라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의견 여쭤보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네, 이상 하이랜드 그리고 모델 Y 이 글로벌적으로 좀 수요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테슬라의 이런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보험 업데이트.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보험 업데이트는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좀 이상한, 좀 신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회생제동에도 연관이 돼가지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뭐 홀드 모드 이쪽에도 좀 이상적인 그런 버그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업데이트를 배포를 멈췄고 이거를 픽스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소문으로는 6월이나 돼야 좀 뿌려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업데이트에 대해서 저같이 아톰 프로세서 장착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뭔가 좀 소외된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좀 타파시켜 드릴 수 있는 소식이라서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아톰이 장착된 차량들도 이런 보험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아톰이 장착된 차에서 볼 수 있는 오토파일럿 비주얼라이제이션 확장판이다. 이거 원래 라이젠만 된다고 했는데 아톰차도 되네. 네, 근데 이거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전에 미국에서 FSD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게 됐던 거라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톰이 장착된 차에도 분명히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왜냐? 이미 미국에는 했던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거 보시면은 기존의 지도 부분을 투명화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약간 좀 머지 비슷하게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픽적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려운 거 아닐까요 했는데 전혀 네, 아톰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차별점을 든지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해요. 어차피 FSD에서 되는 걸 보여줬잖아.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똑같은 UI입니다. 이거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그 주차시 상태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3D로 이쁘게 보여주는 거, 그거는 어차피 주차한 상태니까 약간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거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아톰에도 충분히 구동이 된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아톰이 장착된 차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톰이 장착된 차 중에는 FSD를 결제했던 미국산 차 아톰, 이게 교집합이 있는 차에만 이런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미국과 캐나다를 벗어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톰이 장착된 차에서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SD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장은 봄 업데이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업데이트가 같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 미국하고 캐나다만 됐다라는 거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월드와이드로 안 뿌려지겠습니까? 당연히 뿌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플레이어 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라이젠과의 차이점 정사시에 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부분만 빠졌다. 야, 이 소식이다 이거 진짜. 네, 그리고 차별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속에서 주행할 때 초음파가 빠진 차에서 보여주는 하이피델리티 이 부분은 안 돼요. 하이피델리티는 어렵다. 굉장히 희끄무희끄무하게 보여주는 것도 자동주차 상태에서만 보여주는 거라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리소스 처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하이피델리티 예전에 라이젠 차량에서만 보이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희끄무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FSD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동일해요. 근데 이거를 이 모니터에 띄워주는 거는 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서 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6월에 받으실 업데이트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선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테슬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소식인데 이 테슬라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 안에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올림푸스라는 분께서 이거를 뜯어봤더니 이제 새롭게 들어올 테슬라 스마트 서몬에 대한 그런 건덕지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UI가 완전히 좀 바뀌는 듯한 느낌. 기존에는 이거를 좀 단순히 불러오는 데서 끝났다면 이 서먼이 근데 이제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액티브 스마트 서먼 주변에 가가지고 네가 주차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세요. 이렇게 액티브 스마트 서먼이 가능한 그런 소스 코드 같은 거를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임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뜬 거는 결과적으로 차량 업데이트가 되면은 앱이 기존에 이거를 지원하는 상태여야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거니까 앱하고 차하고 둘 다 최신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마트 서먼이죠. 앱을 통해서 스마트 서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것도 좀 아쉬운 내용인 게 FSD에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처럼 FSD가 돌아가는 그런 차에만 들어가고 우리나라 스마트 서먼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된다? 그런 거는 일단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덕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해외 소식을 기대는 해보자고요. 당장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소식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차에 얼마만큼 잤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저도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3시간 동안 절전 모드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안 떴어요. 원래는 어떻게 떴냐 기억도 안 나는데 최신 업데이트 뭐 13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이제는 절전 모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소식. 이거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모델 X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런 알림이 왔다라고 합니다. 롱리드 샀는데, 게이밍 피처 해가지고, 당시에 받을 모델 X에는 이 스팀을 돌릴 수 있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좀 돌려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분석해봤겠죠. 과연 이 스팀 앱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적은 비율로 운용이 되고 있었다. 기대와 다르게 차에서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해 사람들이 라는 거를 파악하고 그래 이거 원가 절감하고자 해가지고 이 스팀을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차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에서 삭제가 될지는 그거는 아직 뭐 소식이 나온 바가 없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지원 안 한다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스팀과의 제휴
이런 거를 좀 해지가 됐을 그런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S, 모델 X에만 들어가는 이 하드웨어 자체가 좀 너프가 됐다. 어느 수준으로? 지금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너프가 되었다. 모델 S, 모델 X와 모델 3, 모델 Y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같은 라이젠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모델 S, 모델 X에는 그래픽카드 쪽으로 좀 더 집중된 칩이 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부 제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성능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스팀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팀을 지원을 안 해. 그러면은 거기서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좀 차별을 다시 안 두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델 X를 받으신 분들, 이거 미국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모델 X 롱레이즈를 받으실 분들은 하드웨어가 너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았던 거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쓰던 안 쓰던 간에 뭔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유쾌한 소식은 아니잖아요. 안 쓰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면은 그건 좋은 소식이지만, 안 쓰지만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좀 아쉬운 소식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테슬라 관련된 소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